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일부 풀었습니다. 지난 7월 개별 허가로 바꿨던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포괄 허가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건건이 수출을 허가해 주던 걸 일괄 허가로 일정 부분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딱 한 가지만 풀어준 거라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 한일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나름대로는 그 성의를 보인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먼저 윤서령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 자세한 발표 내용과 또 일본의 현지 분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오늘 발표는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오늘 오후에 이 반도체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한해서 현재 개별 허가 제도를 특정 포괄 허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 같은 강력한 규제를 6개월 만에 일부 완화한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도 7월 1일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은 아니고 또 3개 품목 가운데 1개만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나 정부에서는 일부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자신들의 어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특정 포괄 허가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냥 포괄 허가랑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이번에 경산성이 발표한 이 특정 포괄 허가 제도는 일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이 한국의 특정 기업에 수출할 때만 심사 허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에는 심사를 전혀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규제를 없앴다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또 연간 6건 이상의 수출 실적이 쌓이면 전환이 되는 제도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기 때문에 한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일본으로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수출 규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던 명분도 챙긴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명분을 챙긴 측면이 있는 거라면 그런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성의를 보일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 3년 반 만에 이 한일 양국 간 국장급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수출 규제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당시에도 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쌓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일단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다음 주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일본 측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본 산업계나 언론의 반응도 궁금하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원칙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HK는 이번 완화의 배경을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민생용 수출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개별 허가를 풀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일본이 일부 수출 규제를 푼다는 소식은 오후에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도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희근 기자, 일본 경산성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7월 1일 수출 규제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입장인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어떤 환영 메시지 같은 게 나오기는 분명히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조치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셈 아닙니까? 마침 오늘 오전에 또 우리 청와대가 다음 주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말을 내놨군요. 네, 오늘 오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현종 2차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김현정 차장의 발언 이후에 오늘 오후에 이제 일본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겁니다. 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조치 이상의 또 다른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상황이긴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끼리 항상 만나면 모멘텀, 즉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과장 국장급 협의를 통해 조금씩 진전은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범위도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수출 규제를 푸는 문제, 결국은 지소미아나 강제징용 문제와 또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좀 힘들다 이런 지적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문제가 일정 기간 풀리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일본 정부 역시 강제징용 해법 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정상들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고요. 한일 경제장관들도 모레 만날 예정이죠. 네, 한중일 3국 간 무역장관 회의가 모레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한일 두 장관이 별도의 회동을 가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때가 한일 단독 정상회담 이틀 전이기 때문에 수출 규제 등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렇게 일부나마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은 규제가 여전합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우리 기업들의 차세대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때 쓰입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입해왔습니다. 일본산의 비중은 88%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 우리 기업들은 유럽 등 백방으로 수입처를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규제가 일단 풀리면서 국내 기업들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다른 핵심 소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개별 허가를 내줬던 건 모두 12건, 그중에 포토레지스트가 6건입니다. 지난달 마지막으로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이 허가됐는데 이대로 허가가 계속 날 경우엔 다른 품목들도 차츰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허가를 언제, 어느 정도로 내줄지는 여전히 일본 정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액체 불화수소는 2건,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는 3건이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수출 규제 이후 수입처를 다른 나라로 바꾸고 국산화 작업도 벌여왔습니다. 수출 규제가 일부 풀렸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국산화 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